네, 시작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리먼 폰촉 선교사라고 합니다. 중국과 티베트에서 사역을 했었고요.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오른쪽 아래 하단에 그 꼬부랑 글씨가 있죠. 요게 이제 티베트 글자입니다. 티베트 글자고 요 리먼 폰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 그 티베트 친구가 직접 저에게 그 지어준 이름인데요. 그 뜻이 그 완전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.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너무 놀랐는데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완전한 온전한 소망에 대해서 알까? 근데 하여튼 그 저를 이제 처음 만나서가 아니라 조금 안 뒤에 내가 티베터 이름을 갖고 싶다 했더니 이제 저에게 지어준 이름이고요. 요 그 티베터 이름 리먼 폰촉, 이것은 우리 티베트 그 땅과 그 티베트 사람들에게 그 온전한 소망 대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제가 그 땅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물론 그 좀 미리 그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사실 뭐 티베트에 그 아주 오래 산 것도 아니고요. 그 저보다 훨씬 뭐 20년, 30년 이렇게 오래 사신 선교사님들, 또 그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피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, 그 경험도 또 그 지식도 일천한 제가 이 티베트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제가 경험한, 그리고 제가 만난 그런 티베트인들과 그 지역에 대한 그 설명이니까 이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. 이 리먼 폰촉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일을 만났구나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티베트 스토리텔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3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 먼저는 1부는 티베트 랜선 여행, 그리고 티베트와 언어, 그 다음에 그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티베트 랜선 여행이고요. 먼저 그 티베트에 대해서 조금 그 아실 필요가 있는 게, 그 티베트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, 네, 중국 안에 그 한 지역, 그 티베트 자치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편입이 됐고요. 그 중국 내에서는 그 신장 위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그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도는 이제 라싸라고 하는 해발 3,700m의 그 도시고요. 그 도시의 이름은 그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, 지금은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약 50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주 종교는 라마 불교, 티베트 불교고요. 현재 그 기독교 복음화율은 0.03% 미만, 아주 적은 숫자의 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. 공식 언어는 이제 티베트어고요. 그 주로 이제 행정이라든지 일반 학교라든지 이런 공식 언어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인접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굉장히 그 천연 가스나 석유를 포함해서 굉장히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국이 이 땅을 포기 못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. 네, 이 티베트 지역은 이 중국 이 서남부 쪽에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. 북쪽으로는 이제 위구르,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이 미얀마, 또 부탄, 또 네팔, 인도, 이렇게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. 이 네팔, 인도에 제가 빨간 색깔로 쳐놓은 곳은 이 네팔이나 인도에 그 티베트 교회가 있습니다. 직접 방문해 보진 못했지만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땅에서도 이 티베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, 특별히 이 네팔에 계신 분들은 이 티베트 언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없어요. 다 이 쪽복음인데 그 쪽복음을 프린트해서 직접
그 라사, 그 티베트 쪽으로 그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티베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레스트라는 그 아주 높은 그 산맥으로 그 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. 그런 높은 고산 지역을 넘어서 그 성경책을 전달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좀 더 큰 그 지도로 이렇게 본 거고요. 예, 티베트 지역은 중국 안에서 이렇게 5개 성,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가 되겠죠. 그 도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. 그 아래쪽부터 보면 이제 운남성, 예, 그 다음에 사천성, 그 다음에 감숙성, 청해성,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 이렇게 5개 성에 걸쳐져 있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입니다. 이 티베트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. 먼저 그 라싸가 있는 중앙 티베트, 그 다음에 암도 티베트, 그 다음에 캄 티베트 이렇게 3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3지역마다 그 글자는 같지만 티베트 글자는 같지만 그 언어는 그 3가지 언어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. 예, 티베트 지역은 평균 해발이 4,900m라고 합니다. 그 잘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백두산과 한라산의 그 높이를 그 적어놨는데요. 백두산이 이제 2,750m고 한라산이 1,950m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그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에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초모랑마 이러면 좀 그 생소하실 텐데요. 이름이 이 산 이름입니다.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이 에베레스트라는 산의 원래 이름은 초모랑마라고 합니다. 이 에베레스트라는 그 산 이름은 사실은 그 인도의 그 측량 그 국장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래요. 네, 종교 분포를 좀 볼 텐데요. 그 중국의 이 서쪽을 보면 이슬람권하고 티베트 불교권 또 이 두 종교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 그 영아 회족 자치구 같은 곳은 그 이슬람권이 주 종교이고요. 그 신장, 시장, 그 티베트 자치구 쪽은 완전히 티베트 불교권이고요. 또 이 운남성 북쪽, 사천성 북쪽, 또 청해성, 운남성 북쪽과 사천성 북쪽은 티베트 불교권, 그 다음에 청해성, 그 다음에 감숙성은 이슬람권과 티베트 불교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아주 그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지역입니다. 그 소수민족들이 중국에는 많은데요. 이슬람교를 믿는 뭐 회족, 또 사라족, 똥샹족, 바완족, 위그루족 뭐 이런 그 소수민족이 있고요. 라마 불교는 이제 티베트족, 또 토족, 몽골족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. 이 특별히 이 명칭이나 이들을 그 부르는 것이 이 짱족 또 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짱이라는 뜻에는 더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오랑캐라고 불렀듯이 이 중국 사람들이 이 티베트 민족을 조금 비하해서 부르는 것이 이 명칭이나 호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시짱, 그 다음에 짱족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약간 그 티베트 민족을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도 약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중국 안에 이 그리스도인 밀집 지역을 좀 보면은요, 이 티베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.03%의 복음화율이 있습니다. 거의 미전도 종족. 보통 3%에서 5% 정도 복음화율을 보일 때 미전도 종족이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1%도 안 되는 그런 복음화율을 보입니다.
온전히 티베트인들만 모이는 모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티베트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개척 선교 지역이고요. 예, 티베트인 모습들입니다. 예, 주 생업이 이제 그 야크나 양떼를 치는 이런 목축업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들이 이제 그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양떼나 야크를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 생활합니다. 근데 그 텐트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런 불상과 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. 이건 혹시 뭔지 아세요? 이 우선 산을 보면 나무가 없습니다. 대부분 이렇게 풀 밖에 없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우는 양이나 그 야크가 먹고 배설한 그 배설물을 벽에 이렇게 붙여서 말립니다. 이것이 땔감입니다.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양이나 야크의 그 배설물을 말렸다가 이것을 땔감으로 쓰곤 합니다. 네, 이 집집마다 또는 이렇게 그 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강우량이 그 1년에 뭐 100mm도 안 된다 그래요.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물을 담아 놓고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. 예,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이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니경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. 이 마니경 안에 이 티베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불교의 경전이 적혀 있습니다. 안쪽에. 그래서 이것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릴 때마다 일독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. 좀 이따가 이제 그 마니경, 큰 마니경이 볼 텐데 이 조그만 마니경들은 한번 돌릴 때 일독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. 큰 마니경은 돌릴 때마다 50독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마니경을 돌리고 있죠. 사원마다 이런 마니경이 있고요. 좀 전에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건 개인 소유 마니경입니다. 예, 오체투즈를 하고 있고요. 이런 것이 이제 큰 마니경입니다. 이런 건 돌릴 때마다 경전을 50번 읽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타르초라고 하는 자신들이 그 산꼭대기마다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. 이 깃발에는 이 경전이나 자기 기도문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 바람에 휘날리게 그래서 이 우리로 치면 이제 복음이 멀리 나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자기 기도문이나 경전을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산 위에서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. 예. 이것은 그 티벳에만 있는 그 장례 문화인데요. 이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을 그 앞에 보이는 약간 붉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천장사라고 하는 일종의 그 스님인데요. 이 스님이 시체를 그 각 마디마다 이렇게 쪼갭니다. 도끼로. 그래서 그 독수리 밥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.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빨리 쪼아먹고 흔적 없이 쪼아먹으면 그 살아생전에 그 업적을 많이,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다. 그리고 잘 안 먹는 그 좀 그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.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. 그 주변에 사실 이렇게 관광객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진은 굉장히 드뭅니다. 이 지역은 특별히 가족이기에는 그 근접이 어려운 그렇게 금하고 있는 아주 신성시된 그런 지역입니다. 그 사원의 스님들의 모습인데요. 이 티베트 불교에서 그 사원은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물론 종교 기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사원만 있고 교육기관이 없을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사원에 가서 글자를 배우고 모든 그 사회 문화를 이 사원에서
스님으로부터 배웁니다. 네, 티베트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칭짱열차라고 하는 2006년도 7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요. 이 칭짱열차의 뜻은 그 청해성의 칭, 그 다음에 시장의 짱, 그래서 그 청해성에서부터 그 중앙 티벳, 라싸까지 그 개통하는 그런 그 기차를 칭짱열차라고 하는데요. 저도 여러 번 타봤지만 이 기차 안에는 이 산소 마스크가 있습니다. 그 침대 기차인데 이 침대마다 구멍이 나 있고 개인별로 이 호스를 나눠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숨이 가쁘거나 이럴 때 그 호스를 그 공기 그 튜브 거기를 꼽아서 코에다 이렇게 산소를 마시곤 합니다. 네, 이 티베트 불교. 사실 티베트의 그 원래 종교는 그 불교가 아닙니다. 괴엔교라고 하는 그 본토 그 토속 신앙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중국을 티베트를 통일한 송첸 캄포 왕 때 그 네팔이나 그 중국에서 그 조공을 바칩니다. 그 조공이 하나로 자신들의 그 공주를 그 티베트에 첩으로 보내는데 그때 불상과 경전을 갖고 와서 그 토속 신앙인 티베트의 토속 신앙인 벤교와 이 불교가 결합돼서 지금의 티베트 불교가 형성이 됐는데요. 이 티베트 불교는 일반 그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랑 완전히 다릅니다.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그 더럽습니다. 불상 뒤에 막 뱀이 7마리씩 있고 굉장히 그 일반 불교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. 또 지금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그 강해서요. 일반 유럽이나 이런 그 호주 이런 데에도 또 미국에도까지 이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영향을 그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뉴욕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티베트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거기서 티베트를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. 예. 네, 티베트 불교하면 또 이 오체투즈를 그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오체투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체의 5부위를 땅에 닿게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최고의 그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세입니다. 이게 어디서부터 가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원 앞에서도 이 오체투즈, 이 절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자신이 사는 집에서부터 그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족항사원이라는 대조사라는 그 절까지 뭐 2000km, 3000km를 이렇게 절을 하면서 한 그 3발자국 뛴 다음에 이렇게 땅바닥에 넋죽 절을 하는 이런 오체투지를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. 이 사람들 앞에 가죽 그 앞치마를 했는데 이 가죽 앞치마가 다르면 그 타이어를 덧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개 달아서 없어진다 그러고요. 손에는 이 나박신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쭉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데 이게 한 7, 80개가 달아 없어진다고 합니다. 네. 네, 이 족항사원, 이 대조사 여기를 굉장히 신성시하고요. 여기까지 자신이 사는 집에서 이 절까지, 이 사원까지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. 네. 네, 티베트 박물관 모습인데요. 이 티베트 박물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번에 그 해방 전의 사진과 해방 후의 사진을 이제 중국이 걸어놨습니다. 사실 이 티베트라는 곳은 나라입니다. 한 소수민족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국이 침략한 뒤에 이제 속국으로 삼아서 소수민족화 만든 것이죠. 예, 퍼탈라궁의 모습입니다. 이것은 정치와 모든 그 티베트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요. 1994년도에
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외관에서 보면 한 13층의 높이고요.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한 9층의 높이를 갖고 있는데 가운데 이제 홍궁, 여기는 이제 종교를 주로 다루는 곳이고요. 그 양쪽에 하얀색 백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정치를 주로 논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지금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인데요. 그 앞에 이렇게 그 광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주로 티베트족이 절을 하고 하니까 여기 그냥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.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. 네, 티베트에 있는 호수. 티베트에도 의외로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바다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티베트 호수가 있는데 저 멀리에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호수가 놀랍게도 염호수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면 배가 다니고 있고요. 그 배가 그 소금을 모으는 그런 그 소금 염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호수. 그 외국에 그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우유니 사막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입니다. 사막 지역인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서 그 소금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곳입니다. 이 티베트에서 가장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그 남초 호수인데요. 해발이 4,718m에 있는 호수입니다. 이게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그 넓고요. 이런 호수나 이런 곳을, 이 산이나 이런 곳을 이 티베트인들은 굉장히 신성시합니다. 뒤쪽에 보면 그 만년설이 깔려 있는 그 산의 모습이 같이 있고요. 네, 이것은 그 청해호라고 하는 그 청해성에 있는 그 청해성 티베트 지역에 있는 그 호수인데요. 이 면적이 4,500 그 평방미터입니다. 잘 그 감이 안 오시죠? 서울 면적의 8배라고 합니다. 실제로 여기 가봤는데요. 파도가 치고 수평선이 보입니다. 네, 호수인데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. 네, 그 일부를 대충 마치고요. 바로 그 2부 선교와 언어로